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어린아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타인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너무 다정하게 대하지 마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충고다. 200년 전 철학자의 통찰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의 본성은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착각하며 산다. 친절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베풀면 사랑받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쇼펜하우어는 이 냉혹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역설을 말한다. 다소 거만하게 소홀히 대해도 쉽게 친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해지기 시작한다.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의가 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가? 거만해도 괜찮다니. 친절하면 오히려 문제라니.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된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항상 양보했다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처음에 있던 감사의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린다. 당신이 누군가를 항상 도와주었다면 상대는 당신의 도움을 기대하게 된다. 어느 날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한다. 이렇게 호의는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린다. 친절은 짐이 되고 당신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든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고 생각해보라.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그 친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설처럼 들린다. 도와주는데 왜 잃게 되는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왜 관계가 망가지는가? 잠시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그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빚진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당신을 볼 때마다 그는 부담스러움을 느낀다. 자신의 빚이 자꾸만 생각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을 피하게 된다. 처음에는 정말로 미안해한다. 곧 갚겠다고 진심으로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미안한 마음은 점점 부담으로 바뀐다. 그 부담은 회피를 만들어낸다. 회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어낸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연락은 뜸해지기 시작한다. 관계는 서서히 식어간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 친구를 잃게 된다. 돈도 받지 못한 채 친구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이다. 호의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친절이 독이 되는 것일까?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 인간은 어린아이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한다.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주면 어떻게 되는가? 버릇이 없어진다.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제한이 없으면 경계를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선을 넘게 된다. 어른도 이와 다르지 않다. 너그럽게만 대하면 똑같이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한 번 받으면 두 번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된다. 두 번 받으면 세 번을 당연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당신의 호의는 어느새 상대의 권리로 바뀌어 버린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왜 관대함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관대함은 상대에게 약점으로 비춰진다. 상대는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한다. 어디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당신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조금씩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려 간다. 당신은 점점 불편해진다. 거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패턴이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상대는 당신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제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화를 낸다. 당신의 친절이 어느새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함정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는 점점 오만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분명히 고마워한다. 미안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오만한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쓴다. 당신의 호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 결국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퇴근길에 동료를 태워다 주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다. 이젠 당신을 기다린다. 안 태워주면 섭섭해한다. 당신의 호의가 의무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쇼펜하우어의 조언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소 거만하게 소홀히 대해도 쉽게 친구를 잃지 않는다고. 물론 이것은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경계를 명확히 지키라는 뜻이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마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분명히 거절하라. 그것이 오히려 현명한 처신이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어디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한 태도가 모든 화를 불러온다. 한 번 도와주면 상대는 계속 기대하게 된다. 그 기대는 어느새 권리로 바뀌어 버린다. 경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진정으로 지키는 방법이다.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는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소진되어 간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가 있으면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게 된다. 그래야만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다시 돌아가 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해도 전혀 괜찮다. 쇼펜하우어가 분명히 말했다.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거절이 관계를 지켜준다. 빌려주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너무 친절하게만 대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대해서도 안 된다. 적당한 거리.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입게 된다. 너무 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베풀되 반드시 한계를 정하라. 돕되 경계를 분명히 지켜라. 친절하되 명확하게 하라.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그러니 너무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너무 다정하게만 대하지 마라. 적당한 선을 분명히 지켜라. 그것이 결국 당신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다. 호의는 상대의 권리가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베풀고 싶을 때 베풀어라. 의무가 아니라 진심 어린 선택으로. 그럴 때에만 친절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된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경계를 분명히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다.
2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처세술이다.